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이 된 한 여성. 여느 날 전 남편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. 연락은 끊기고 완전히 자취를 감췄는데요.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여성이 요구한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. 대체 그 한 가지는 뭐였을까요? 자, 오늘은 말이죠. 전 남편을 좀 찾아달라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 사연입니다. 야, 이건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. 저도 믿기지가 않는 상황인데 일단 시작은 이렇습니다. 이 제보자분이 여성이신데 20대 때 이 남편 대사람을 만나서 10년 연애를 했대요. 그리고 30에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이 여성 집은 상대적으로 유복한 편이었고 이제 남편분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뭐 연애를 할 때도 뭐 비용을 8대2로 여성이 더 많이 내기도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친정 부모님도 다 아셨대요. 10년 연애를 했으니까. 그래서 뭐 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심지어 결혼할 때는 이제 집 마련까지도 친정에서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.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예.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또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석사, 박사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. 여기까지만 보면 뭐 이렇게까지 했나 싶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남편이 박사를 마치고 나서 대기업에 6년 전에 들어갔고요. 또 예쁜 딸까지 가졌다라고 합니다. 이제는 뭐 해피엔딩이 될 걸로만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. 빈털터리 남편 뒷바라지 해서 석박사 공부 지원해주고, 그래서 뭐 수료까지 한 다음에 대기업에 짜잔 입사하고 아주 행복한 일만 딱 펼쳐져 있을 줄 알았는데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? 자, 어느 날 5살 딸아이가 엄마, 아빠 휴대전화가 2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뭔가 이상하다. 2개 폰이다. 그러면 통상 어디에 숨겨놓냐면 예. 자동차 보조함에 많이 뭐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. 왜 이렇게 잘하시죠? 거기 많이 그게 저 담배라든지 그걸 숨기기 좋거든요. 거기를 열어보니까 투폰이 발견이 된 겁니다. 아마 아내 몰래 하나 개통해서 쓰고 있었고 휴대전화 열어보니까 이제 비밀이 나왔어요. 한 대학원생하고 바람을 폈던 것 같은데 박사과정 때 알고 있던 여성이고 문자 같은 게 아주 과간입니다. 내가 너 취업 도와줄게 접근을 하고요. 나 살찐 것 같아 상간녀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더 좋다. 상체보다 하체가 더 예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. 일단 아내가 이걸 보고 따지니까 남편이 술 한잔 하자면서 아내를 달랬다고 하는데 이 술 먹인 다음에 아내가 쓰러지자 결국은 휴대전화 들고 급기야는 가출했고요. 나중에 적반하장으로 먼저 자신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. 자, 이 휴대전화 2개, 그것도 모자라서 진짜 판도라의 상자는 따로 있었다. 네, 남편이 공부하거나 업무할 때 쓰던 전용 공간이 따로 있었는데요. 그곳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발견을 했습니다. 뭐 액정도 깨져 있고 잠금도 걸려 있었지만 여성은 우리 사설 업체에 찾아가서 모두 고쳤는데요. 여기에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. 이 남편이 결혼 전에 10년 동안 연애를 할 때 이 채팅 앱으로 여러 명의 여성들과 이제 바람을 피우는가 하면 그 여성들과 나눈 대화, 이 커플 사진을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. 또 추억 상자라는 폴더명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쓴 편지도 캡처가 돼 있었습니다. 그런데 발신 주소가 교도소였는데요.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여러 차례 사기죄를 저질러서 징역까지 살았고 그 과정에서 아들한테 쓴 편지를 남편이 캡처를 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. 폴더명이 추억상자. 이거는 진짜 열어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? 보통 외가리 뭐 이런 거잖아요. 진짜 뭐 결혼하기 전부터 정말 믿었던 남편인데 사실은 본래의 모습은 이랬던 거죠. 근데 이 여성 너무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혼 재판 당시에 아까 술 먹고 나서 그냥 뻗은 다음에는 휴대전화 2개를 가지고 도망갔다고 했잖아요. 이 휴대전화를 폐기했기 때문에 외도의 증거가 없어진 겁니다. 그런데다 노트북은 결혼하기 전의 문제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재살 분할을 반반을 하게 됐습니다. 아이고. 근데 아이랑 같이 사는 집을 어떻게 뺄 수가 없어서 그렇죠. 이 여성이 대출을 해서 이 남편 줄 돈을 마련을 했다고 해요. 그런데 이 아이의 안부조차 묻지를 않고 지금 이 여성께서 너무 또 속상한 이유는 이 딸 때문입니다.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아빠가 나간 날 아빠가 이제 나가니까 현관까지 배웅을 했대요. 그런데 아빠가 그냥 문을 쾅 닫고 나간 건데 깜깜한 현관에서 혼자서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. 엄마는 지금 이제 술을 취해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 그걸 경험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이혼을 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내 잘못도 아닌데도 요즘 5살이잖아요.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
이 아이는 마지막 모습, 아빠의 모습을 본인이 봤고 이 아빠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 돌아오지 않은 아빠 때문에 엄마가 속상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,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에 휩싸일 수 있죠. 근데 이 아빠 정말 아내에게 연락도 당연히 안 했지만 양육비도 딱 2번 주고 말았다고 하니 자식도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양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실 이 내용이 제일 진짜 지독합니다. 저는 너무 황당한데 그 양육비를 안 주니까 이제 남편 급여를 압류하려고 회사에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해서 명령은 받았는데요. 그러니까 자기 월급이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딸 양육비로 가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걸 주기 싫었는지 회사를 퇴사해 버렸다라는. 아니 저는 이런 사례는 저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도 자기 SNS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 모습을 막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아내분이 어렵게 또 그 차에 압류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또 리스 차량이라서 리스 차량은 본인 소유는 아니거든요. 예. 이거 압류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고요. 그리고 그 남편 명의 은행 계좌 이런 데들 이제 채권 추심 업체를 통해서 채권 추심을 해보려고 했는데 무려 18군데를 냈는데 찾았던 돈은 5만 원이었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재산을 이런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인 명의로 돌려놨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그 사람 재산이 아닌 걸로 돼 있는데 기가 막힌 건 어찌어찌 연락이 닿았던 모양이에요. 그랬더니 너 친정에 돈 많잖아. 그러니까 친정에서 그 저기 부담해라 그래. 그러면서 내가 언제 딸 낳자 그랬어? 네가 낳자 그래서 낳았으니까 네가 책임져라고 했다는데 저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믿어주지가 않아요. 자기 딸 아닌가요? 야, 내 월급으로 딸 양육비 줄 바엔 아니 내가 백수하고 말어. 약간 이런 거예요. 자, 이 인간 지금 행방불명이랍니다. 실제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. 진짜 제가 영화 화차 이런 거 봤을 때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어질 수가 있나? 일단은 제가 그 신용조회를 했는데 입금을 해주고 나서부터 당장에 돈이 없더라고요. 그냥 그거 받자마자 돈 다 빼버리고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. 자,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양육비 달라니까 증발해버린 이 인간 어떻게든 좀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 하십니다. 양 변호사님. 글쎄요, 이런 정도의 사례는 저도 본 적 자체가 없어서 이제 최근에 그나마 양육비와 관련돼서 좀 조치가 좀 강화돼서 일단 뭐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는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유치장이 구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긴 있거든요. 근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강제 수사까지는 안 되는 경우인데 면허를 정지시키면 활동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 하나가 있으니까요. 이 방법이 가장 처음에 일단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법을 바꿔서 국가에서 내년부터는 이제 구상권으로 나중에 청구하기라고 먼저 이제 지급하는 방안도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. 근데 박 변호사님, 예. 근데 생활 반응이 별로 없대요. 근데 뭐 그거는 끝까지 영원히 숨길 수는 없을 것 그렇죠. 같고요. 재판을 하거나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. 사실은 이게 청구를 하고 이행명령을 받아야 감치명령도 가능하고 그거 이후에 제재를 할 수 있어요. 운전면허 정지라든지 출국 금지라든지 가장 좀 강력한 효과, 명단 공개가 좀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셔가지고 이 양육비는 아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. 자신이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아이한테 가는, 딸한테 가는 거거든요. 반드시 엄마로서 청구를 좀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교수님. 네. 저는 뭐 이 사람 맨 처음에 결혼 때부터도 너무 많이 속였잖아요. 결혼 때, 연애 때부터도 너무 많은 외도를 했던 사람이고 지금 자녀한테도 하는 걸 보면은 원래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기성 짙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나마 정말 아내가 반듯하니까 공부도 하고 맞아요. 대기업도 들어갔었지만 결국에는 자기 벌은 남 못 준다고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 버린 거죠. 어떻게든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힘들겠지만 열심히 이제 찾아내셔서 받을 걸 받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전 시어머니라는 사람들은 나도 모른다 우리 아들 어디 있는지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. 네, 그런데도 뭔가 이제 여성은 촉으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눈치를 받았다고 하고요.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. 이주영님, 애들 내팽개치는 게 악인입니다라고 하셨고요. 김인수님, 법을 좀 고쳐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냅시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.